안녕하세요. 노마드 클로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하루 만에 책 쓰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제가 실제로 하루 만에 책 쓰기가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런 책 있죠. 이런 책을 하루 만에 쓰는 거예요. 과연 성공했을지 성공하지 않았을지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의하는 온라인 마케터 노마드 클로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책을 한번 써봤어요. 사실 저는 기존에는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 우연히 하루 만에 책 쓰기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성공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을 어제 하루 만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됐어요. 이게 10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쭉 작성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실제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A4 용지 기준으로 해서 90에서 100페이지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 만에 책 쓰기를 결심을 했을 때 하루에 100페이지를 다 쓸 수는 없을 것을 예상을 했고, 제가 목표로 했던 건 뭐였냐면 기존에 제가 작성해둔 목차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작성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제가 쓰고 싶었던 글의 내용의 맨 앞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다 작성을 하게 됐고요. 어제 제가 아침 9시부터 이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그 카페가 아침 9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59분까지 앞에 가 있다가 9시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고 바로 글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크게 부담은 없었던 게, 지난 1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한 걸 꼽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한 게 글쓰기였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는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만에 많은 양의 글을 써본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책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좀 타이핑을 할 때 약간 부담이 됐어요. 뭔가 되게 대단한 걸 써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글이 전혀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 보니까 덕분에 앞부분이 정말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루 만에 책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수정하거나 뭐 다시 읽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계속 적었어요. 그렇게 써서 제가 이렇게 30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할 수가 있었고, 한 9시부터 12시까지는 미친 듯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제가 글을 쓰다가 진짜 청성맞게 카페에서 울었어요. 이제 제가 쓰는 글의 내용이 뭐냐면 저의 1년간의 그런 이제 경험담에 대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그때 뭔가 퇴사를 준비했을 때의 마음과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됐을 때의 기쁨, 이런 것들이 막 겹쳐져서 울컥하는 거예요, 글을 쓰다가. 근데 거기 사람들이 되게 많은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빠르게 수습을 하고 또 열심히 글을 쓰고 그러다가 12시쯤에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껴야 된다라고 하길래 카페에서 제가 샌드위치를 주문을 해서 먹었고 4시에 또 뭘 먹습니다. 어제 제가 투썸 플레이스 가서 글을 썼는데 거기 매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왔어요. 그렇게 계속 쭉 썼어요. 사실 뭐 별다른 방법은 없었고, 사실은 뭐 글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엉덩이 싸움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쓰다가 한 5시쯤 되니까 약간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글을 너무 오랫동안 써서. 그 단기 집중력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9시부터 5시까지 쉬지도 않고 글을 썼다는 거는 저로서는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 거였기 때문에 5시에 제가 짐을 싸들고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동네 산책을 합니다. 약간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정신도 다시 차렸고, 그때까지 제가 썼던 게 거의 전체 분량 중에 3분의 2 정도였어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3분의 2 정도를 썼고, 돌아가서 7시부터 나머지 3분의 1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또 열심히 써서 10시쯤에 제가 쓰기로 했던 모든 분량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돼요. 다 쓰고 나서 제가 느낀 소감은 뭐였냐면, 일단 엉덩이가 굉장히 아프다.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너무 아프고 이걸 매일 해야 되는 작가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 말고도 제가 몇 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각자의 집에서.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은 갑자기 글을 쓰다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셨대요.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서. 이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의 엄마라서 본인은 이제 글쓰기를 하다가 한 3시쯤에는 중단을 하고 오늘, 그러니까 다음날 이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의 소감은 뭐였냐면 되게 좋다였어요.
사실 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실제 집중하는 시간보다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책 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책을 안 써봤지만 만약에 쓴다면 되게 예상이 돼요. 만약에 오늘 글을 쓰고 내일 또 쓴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내일 글을 쓸 때는 오늘 썼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나 그 호흡이나 그 감정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분명히 전에 썼던 걸 다시 읽어보거든요. 근데 분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에 썼던 걸 다시 읽어보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들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뭘 썼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감정이라던가 뭔가 그 문체라던가 글 안의 일관성이 굉장히 잘 지켜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이제 잡히고 나니까 다른 것들에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글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제가 알게 돼서 몰입의 힘이라던가 혹은 집중의 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만 하루 만에 글쓰기의 가장 큰 단점은 글을 쓰다 보면 저처럼 중간에 집중력이 완전히 흐트러져서 약간 토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단기간에 너무 많은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은 아직 그 원고를 살펴보진 않았어요. 약간 질리는 거예요. 어제 끝났을 때 분명히 제 얘기고 이 얘기를 쓴 적은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하루 만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제가 어제 썼던 원고가 30페이지다라고 하면 실제 원고로 만들어질 때는 이거의 3배이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의 3번만 하면 책 한 권이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누구는 한 달, 2달이 걸려서 책을 쓰는데 이게 하루만 해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책들은 그렇게 큰 분량이 아닌 책들도 많잖아요. 좀 작은 분량의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은 정말 하루 만에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완성한 이 원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저는 다음 주에 출판사에 전체 메일을 보내서 투고를 조금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이제 전체 원고를 다 쓰고 투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목차와 그 안에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투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정도면 분량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투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 출판 계획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계획서 안에는 내가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쓰게 되었는지, 독자는 누구고, 이 책이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책들과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책을 출간하고 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 등등 좀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검색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오탈자라던가 중간에 좀 불필요한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투고를 할 거예요. 왜 월요일에 투고를 할까요? 왜냐하면 출판사에는 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고 메일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원고를 이제 다 읽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직장인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딱 도착하자마자 메일이 막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메일의 뒤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 시선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앞쪽에 놓이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 아침 8시에 제 원고와 그리고 출간 계획서를 같이 포함을 해서 출판사에 투고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간이 되면 정말 좋고요. 만약에 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뭔가 피드백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고 재투고를 하거나, 현재 제 생각에는 만약에 출판사에서 투고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브런치에 연재를 할 예정이에요. 다음 브런치 아시나요?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조금 모여있는 곳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쓴 글들을 다 반말로 썼어요. 저의 에세이 같은 그런 형태의 글이라서. 그래서 블로그보다는 브런치가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제가 들었고, 일단 연재를 하면서 사람들 반응을 보면 이게 실제로 출판 시장에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결론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에 연재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제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많이 없지만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다음 주에 투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또 있었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찍어볼 거고요. 만약에 나도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루 만에 책 쓰기를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사실 제가 그 같이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조금 빠르게 많은 양의 원고를 쓴 건 사실이에요. 보통 대부분 뭐 10 몇 페이지, 20 몇 페이지 정도를 쓰셨고 제가 30 몇 페이지 정도를 썼는데, 제가 빠르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뭘 쓸지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에도 제가 평소에 자주 많이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정말 빨리 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쓸 때에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 쓰기도 저는 되게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명확했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크게 뭔가 생각을 한다거나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쭉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량의 원고를 쓸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온라인에 출판사에 투고하신 분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면 실패담이 엄청 많아요. 물론 저도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 이야기를 직접 손으로 써보고 나니까 뭔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이 책을 굳이 출간해주지 않더라도 나 자신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랜 시간 걸려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되게 작으면 사람들은 많이 포기를 하고 되게 아쉬워하지만, 저처럼 하루 만에 썼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반응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내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만에 책 쓰기는 사실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였고요. 아직까지는 제 원고를 다시 읽어보고 싶진 않지만 아마 내일 아침 되면 다시 읽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했고, 전체적인 내용 점검이라던가 수정 작업을 이번 주에 진행하고 다음 주에 투고를 한 다음에 결과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하루 만에 책 쓰기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